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세월호 침몰 열흘째, 지금 한국에선 많은 사람들이 노란 리본을 달며 실종자들의 기적 같은 생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이곳 LA 한인사회에서도 리본 달기와 추모 게시판을 열면서 염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른 커뮤니티와 미국인들도 애도에 동참하도록 그 뜻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회관 건물 앞 노란색 리본이 그려진 큰 배너가 내걸렸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노란색 리본. 총영사관 건물 앞에도 노란 리본과 추모의 메모지들이 붙었습니다. 한인회관대 마련된 분향소에는 오늘 한인 법조인 10여 명이 찾아와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숨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로 가슴에는 검은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리본은 모두 6,000개, 검사협회와 변호사협회 등 한인 법조인들과 글로벌 어린이 재단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은 내일부터 이 리본들을 타운 내 마켓과 음식점에서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참여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교민들이 좀 한마음이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리본 달기와 함께 내일은 타운 내 두 곳에서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추모 게시판도 설치됩니다. 모아진 편지와 엽서들은 향후 한인사회의 이름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또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좀 더 저희가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편 이날 분향소에는 미국 방송사들도 취재에 나서 한인들의 추모 분위기를 미국 사회에 전했습니다. 그 밖에 UCLA와 USC 등 한인 학생들도 내일 총영사관 앞에서 리본을 나눠주고 하루에 3번 기도와 묵념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한인들은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로하고 마지막까지 생존자를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바다 건너 기적으로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단원고 피해자들의 임시 합동 분향소가 문을 연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늦은 밤까지 한국에선 분향소를 찾는 조문객들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단 위에 놓인 앳된 얼굴의 영정과 위패들. 시간이 갈수록 늘어 이젠 65명에 이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화 한 송이 올리는 것이 전부. 미안함에 눈물만 흐르고 모두가 내 자식 같아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눈에 선한데요. 정말 밝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애들인데 아무것도 못 해봤잖아요. 꽃다운 학생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려는 길고 긴 행렬은 밤 늦게까지도 줄어들 줄 모르고 조문객 수는 어느새 3만 5천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교복을 입은 단원고 선후배들과 생업을 미루고 먼 길 달려온 사람들. 모두가 엄숙하고 비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마쳤습니다. 더 이상 눈 뜨고 아이들을 잃는 무능한 대한민국 어른이 되지 않겠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싶어요. 벽면이 부족할 정도로 붙이고 또 덧붙인 조문객들의 메모지. 정말 미안하다. 다음 생엔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태어나길. 환하게 웃는 사진 속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선 애도의 뜻도 표할 예정입니다. 송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벌써 4번째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다 방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애도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직접 표명할 예정입니다. 적절히 그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간 동안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가 집중 논의됩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 빈틈없는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박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비전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으로 반출됐던 대한제국 국세와 어보 9점을 반환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경제인들과 만나 한미 FTA 완전 이행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창헌입니다. 미국의 선박 안전 검사는 어떨까요? 해안경비대가 예외 없이 엄격한 선박 안전 검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물동량에서 전미 1위를 차지하는 볼티모어 항구의 한 선박 정비업체. 페리와 바지선 등 한 해 평균 40여 척의 선박이 이 업체를 수시로 드나듭니다. 단순 수리에서부터 증축까지 정비 형태도 다양합니다. 정비가 끝난 선박은 복원 능력 등 자체 점검을 거치지만 그렇다고 끝은 아닙니다. 선박 안전당국의 1차 점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After having done that, put everything back to center and then take additional measurements to be sure that the vessel will lay in the correct position. 이렇게 출고된 선박들은 이후에도 복원력과 안전 장비 등에 대한 검사를 수시로 받습니다. 선박의 안전 검사는 해안 경비대의 목. 한 해 실시하는 안전 점검은 평균 7만여 건에 이릅니다. 국내 선박에만 한정된 건 아닙니다. 외국 선박에 대한 불시 안전 점검도 한 해 10,00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예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해안 경비대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군 조직으로 선박 안전 검사 기관을 해양수산부와 해경 출신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끊임없는 정비와 엄격한 감독이 선박 안전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사고 열흘째 아직도 소식을 모르는 실종자들은 120명이 넘습니다. 수색 작업이 부진하다면서 실종자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네, 비교적 날씨가 좋았던 어제까지도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자 실종자 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이곳 팽목항을 방문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팽목항 사고 대책본부에 이 장관과 김 청장을 밤새 앉혀놓고 수색 작업이 너무 느리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류의 흐름이 느려지는 소조기가 지났는데도 발표한 바와 다르게 수색 작업에 참여한 잠수요원이 적어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수색에 민간 잠수사를 총동원하고 다이버 이송 장치인 다이빙배를 현장에 투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장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한 라인을 설치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과 김 청장은 구조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등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족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대책본부에서 이 장관 등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실종자 가족 40여 명은 어제 오후 1시쯤 대책본부가 차려진 진도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3, 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추가 수습된 희생자 수는 21명에 그쳤습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 해운의 또 다른 제주여행 여객선 오하마나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오하마나호의 안전불감증 실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진 해운의 6,000톤급 여객선 오하마나호. 세월호와 비슷한 규모로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는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구조가 변경돼 여객 정원이 늘었습니다. 검경합동사본부는 오하마나호를 분석하기 위해 구호 장비와 비상 대피 훈련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압수물 분석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먼저 승객 구호 장비를 검증한 결과 압수한 구명정 가운데 40개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비상시 1,000명에 이르는 탑승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탈출용 미끄럼틀도 제대로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용 결박 장치는 아예 없었고 컨테이너 고정 장치도 작동 불능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선박 안전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합동사본부는 오하마나호가 선박 안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만큼 위법 사항에 대해 엄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자담배 시장이 확대되면서 보건당국이 연방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규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배 대신 전자담배에 손을 대는 흡연자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덩달아 미국의 전자담배 시장도 2조 원 넘게 급성장했습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유해성 논란도 확대됐고 특히 청소년의 구매를 둘러싼 규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And of greatest concern is that between 2011 and 2012, the rate of use among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has doubled. 결국 미 식품의약국 FDA가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공청회를 거쳐 규제 방안이 확정되면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무료 샘플 배포와 자판기 판매도 제한됩니다. TV 광고와 함께 향신료 첨가도 규제 대상입니다.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보스턴 등 미국 내 대도시에선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규제론자들은 새로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청소년들을 오히려 전통적인 담배 시장으로 내몰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 못지않게 규제를 둘러싼 찬반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공원과 바닷가 같은 공공장소가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가주 대법원이 성범죄자의 공원 출입을 제한하는 오렌지 카운티 조례안이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 재심을 기각했습니다. 즉 오렌지 카운티 조례안이 무효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가주 대법원은 오렌지 카운티 검사 측의 성범죄자 공공장소 출입 허가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성범죄 기록을 가진 전과자가 가주에 위치한 모든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아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가주 내 약 30개 시에서 실행 중인 성범죄자의 공공장소 출입을 금하는 시조례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We are very disappointed that the Supreme Court denied our case. There is no law that prohibits sex offenders from going into parks in Orange County. 이번 재판은 지난 2011년 성범죄 전과자인 휴고 고디네즈가 파운튼밸리시에 위치한 공원을 방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고디네즈는 경범죄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항소법원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법과 위배된다며 카운티 조례안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Well, we should all worry that there's no law prohibiting sex offenders from going into parks that are not on probation and parole, but we as parents just must always keep watch on our children no matter where we are and who they're with. And we think it's important to always fight to keep sex offenders away from children. 최근 주 차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같은 추세를 역행하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